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특집으로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들을 모시고 군정 운영 방향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이재영 증평군수를 모시고 당선 소감과 공약 등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뒤늦게라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바쁘실 텐데 먼저 증평 군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HCN 시청자 여러분, 지난 6월 1일 선거에서 우리 현명하신 증평 군민들의 선택에 의하여 제가 증평 군수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증평 군수로 당선된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이는 증평의 발전을 염원하는 우리 3만 7천여 증평 군민들의 열정과 열의가 담겨 있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에게 주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애정을 제가 다시 증평 군수로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주셨던 의견 소홀히 하지 않고 증평의 미래 비전 확실하게 세워서 증평에서 사시는 것이 자부심이 있고 행복한 지역이 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증평에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다. 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군수님은 지난 지방선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지역 당시 이제 지방선거 중에 가장 힘든 선거를 치르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당선을 언제쯤 예상을 하셨나요? 저도 사람인지라 여론조사가 계속 뒤지는 걸로 나오고 한 번도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것이 없었고요. 다만 제일 처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했을 때는 약 한 2% 정도 저희가 앞서는 걸로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여론조사에서 안 좋은 결과 나오니까 아무래도 당황을 하고 저도 조금은 이 선거 어떻게 치르나 하는 걱정은 있었죠. 근데 이제 저는 한 3일 정도 그 선거 두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주신 말씀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진짜 아주 진정성 있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제가 지더라도 그렇게 후회 있는 그런 선거는 아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들었고요. 또 저와 그동안 꽤 많은 후보들이 경쟁을 했습니다. 저기 심지어 4명의 후보가 그렇죠. 저와 같이 경쟁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생각보다 선의의 경쟁을 많이 펼쳐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고 또 그분들이 좋은 시책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제가 군정에 녹여내서 군정 발전에 한번 보탬이 되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저는 사지에서 돌아왔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또 행정 전문가로서 군정 발전에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현명하십니다. 우리 군이 처한 그 위치와 어떻게 해야 발전을 해야 되는지, 누가 적임자인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들도 하셨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상당히 많은 바람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아마 집약을 해보면 우리 증평 군민들은 이런 정당이나 이런 걸 떠나서 군수만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재용 군수님을 예전에 도에 계실 때도 상대 후보는 대중문화 예술이지만 또 우리 군수님도 TV에 코로나 시국에 재난안정 실장을 맡으면서 TV에 매일 나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북도가 코로나를 잘 막고 또 이겨내는데 또 신뢰성이 또 있었고 또 TV에도 많이 비추셨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좋은 평가를 얻지 않았나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마지막 도청에서 직위가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그런데 이 재난안전실장이라는 것은 충북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재난이 됐든 자연 재난이 됐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슈를 내가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우리 재난안전실장을 하면서
그 여러 그 언론이나 이 TV 매체에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거의 매일 나오셨죠. 예, 거의 매일 나가기도 했고 하루에는 뭐 2번씩도 나가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상승되는데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저는 한 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당선 이후 우리 군수님 행보가 참 남다른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정책 자문단으로 대체하고 또 취임식도 전임 군수 임식과 함께 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행보를 이어가는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증평에서 부군수도 역임했고요. 네. 또 이미 공무원 초임 시절에 제가 근무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증평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인수위를 꾸려서 우리가 군정을 살필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바뀌거나 현안으로 대두됐던 것은 이미 선거 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시간에 그 한 달간 인수위를 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그걸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정책 자문단으로 대체를 했고 또 인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많지만 거기는 또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또 그 인수위원들이 또 나름 공부도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서 한 달 내에 그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 예산도 절약을 하고 전 인수위원회에 책정된 예산 한 푼도 쓰질 않았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어느 정도 파악됐던 군정을 제대로 좀 꾸려가는데 자문 역할을 하는 정책 자문단을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단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백서가 나올 건데 네. 꽤 열심히 해주셔서 무보수로 그냥 수당도 없이 하셨는데 예.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서를 꾸려서 저희가 선보일 예정이고요. 우리 민선 5기와 6기가 넘어가면서 저는 선거를 통해서 임명이 되다 보니까 어떤 화합이나 또는 통합에 대한 그 굉장히 그 주민들의 욕구가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네. 선거는 선거고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군정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네. 이걸 제가 화합하자 아니면 우리 통합하자 이런 얘기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민선 5기와 6기를 한번 이임과 취임을 같이 같은 자리에서 해보자. 그러면 제가 이것은 그냥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화합의 의미로 이임과 취임식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구성을 했고 아마도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군위에는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4대 3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4하고 민주당이 3. 결과적으로 이제 의회와 협치가 또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군수님은 협치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 증평군 의회가 참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보면 될 사람으로 군의원들을 선정을 해주셨고 또 민주당이 그렇다고 엄청나게 그 열세도 아닌 4대 3의 비율. 근데 이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의원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계신 역량이나 또는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가 저보다도 더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군정을 펼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또 민의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 주실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군정에 또 녹여내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충분히 설득을 해드리면 우리 군의원님들은 뭐 충분히 저희는 증평 군 발전을 위한 대의를 택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증평군이 내년에 굉장히 아주 기쁜 소식이 있네요. 개청 20주년. 군수님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 민선 6기 군정 운영 방향을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증평군이 참 특이하게도 다른 데는 민선 8기인데 그렇죠. 저희들은 6기입니다. 2003년도에 증평군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게 딱 2023년이면 20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저는 군정을 우선 미래의
우리가 발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기반을 다지는데 우선 주력을 할 것입니다. 네. 증평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는 정서적인 어떤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 추성상성이나 또는 우리 저 선돌, 고인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증평의 역사를 말해주지만 정서적으로도 주민들의 열의와 열정이 굉장히 큽니다. 또 발전 잠재력도 굉장히 깊고요. 이분들의 발전 잠재력과 숨어있는 경쟁력을 끌어내서 미래에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충북의 중심을 넘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래 기반을 다지는데 아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선거 기간 중 여러 주민들을 만나서 꽤 많은 사람들, 엄청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은 엄청 거대하거나 거창한 계획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냥 내 주변에서 내 생활에서 불편함이 없으면 좋겠다. 내 생활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소박한 바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 불편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해결해 드리겠다는 TF팀을 이미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다가가서 생활의 불편함을 우선 해소해 드리고 다음에 우리 주민들께서도 불편하게 느끼시는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바로 저희가 개선을 하고 또 보완하는 이런 시스템을 행정에 도입을 할 것입니다. 군정 운영 방향은 제가 우리 증평 군정의 목표를 군민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우리 미래에 대한 우리 그 증평에 대해서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해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군민 중심으로 잡았는데 이 군민 중심은 여러 가지 뭐 공사 발주나 행사나 문화의 어떤 향유나 이런 것은 군민이 주체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군민의 지지나 또 성원이 없는 시책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저희 평소에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군민 중심으로 우선 저희들 군정을 다져놓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 잘못하면 또 우물 안의 개구리식처럼 이렇게 안목이 좁아질 수도 있으니까 글로벌한 세계의 흐름대로 잡아내고 우리 국민들이 중심이 되는 군정을 펴겠다. 이것이 군정의 방향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행복한 증평군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군수님의 주요 공약을 한번 살펴볼게요. 1호 공약이 아이 키우기 걱정 없는 증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인구 감소에 대한 그 문제점, 이거를 가장 중요한 그 공약으로 세우신 것 같은데, 자, 인구 증가 계획 어떻게 실현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증평이 생각보다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맞아요. 예. 제가 있었던 4년 전에도 전국에서 5번째로 젊은 도시였고요.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충북에서는 가장 젊고요. 이 젊은 도시인 반면에 인구가 2017년도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가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3만 7천을 넘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0세부터 7세 또 8세부터 14세까지 소위 말해서 미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연령층의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아이들을 기르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이 크다. 이렇게 보고 이것을 해소하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풀어나가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 육아, 교육, 그 다음에 보육, 여기에 이것을 한번 돌본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제대로 아이 낳아 기르는데 걱정 없는 증평을 만들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베이비시터 문제나 이런 것이 사실 증평에서는 베이비시터가 굉장히 작습니다. 조금 많지 않고 그런 고충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건을 보면 작은 도서관이 11곳이 있는데 이 작은 도서관이 대부분 아파트 내에 있고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어서 작은 도서관을 잘만 가꾸면 돌봄 시스템을 접목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전문 인력도 거기 배치를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 돌봄의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 같아서 그 작업을 지금 착수하고 있고요. 또 돌봄도 지금 여러 군데 흩어져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아동센터나 네. 또 우리 돌봄 아주 우리 인력이 돌봐주는 이런 문제들인데 사실 컨트롤 타워가 없는 그렇죠. 실정입니다. 예. 돌봄. 그게 조금 문제죠. 예. 그래서 돌봄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인성을 돌봄에서 길러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돌봄의 대상으로 여기는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대부분 뭐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크거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에서 크거나 이런 또는 장애 아들 그렇죠. 좀 열악한 환경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인성의 좀 사각지대라고 할까 네. 이렇게 좀 어려운 데 계신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을 우리가 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 인성을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한다면 역시나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컨트롤 타워에서 제대로 통제를 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돌봄을 대상이 되지만 또 바른 인성도 길러서 이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 길러내야 되겠다 해서 아이 낳아 기르는데 걱정 없는 우리 증평을 만든다. 이것이 제 1호 공약입니다. 네. 또 증평군 학부모들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이제 송산초등학교 신설이 또 문제인데요. 올 초 교육청 자체 심사에서 반려가 됐어요. 네. 물론 이제 4월에는 이제 재검토 결정이 나기도 했는데 송산초 신설 어떻게 추진될 수 있을까요? 딱 내일 이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가 네. 열려서 이제 송산초등학교를 어떻게 이번에는 될지 저희도 굉장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예. 제가 그동안에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우리 도교육청도 방문을 해서 송산초등학교의 신설 당위성을 설명을 드렸고 분위기는 현재 저는 승인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송산초등학교 문제는 진짜 저희들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아주 최대 현안으로 지금 네.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는 계속 증가되는 늘어나죠. 예. 공동주택이 많이 생겨서요. 특히나 송산지구에는. 그런데 학생들이 엄청나게 먼 거리를 횡단보도도 건너고 이렇게 해서 통학을 하는 이런 불합리함이 있고 또 위험에도 노출돼 있어서.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 우리 교육부에서는 반려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낙담을 했었는데 두 번째 우리 4월 달에는 재검토 의견으로 저희들한테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때 재검토 의견 중에 3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앞에 2가지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할 거고요. 마지막 중요한 것이 공동주택 개발에 대한 확약, 소위 말해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 아파트가 확실하게 들어오는지 군에서 또는 도에서 확실한 약속을 해달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저희와 도가 합의를 해서 도에서도 확약하는 공문을 냈고 저희도 확약하는 공문을 더해서 교육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100% 조건부 승인 정도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송산초등학교가 만약에 이제 승인이 돼서 설립을 하게 된다면 증평 지역의 과밀 학급들도 적정 수를 유지할 수 있고 또 학생 수가 적은 학교도 적정한 인원을 배분받아서 갈 수 있는 네. 이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통학권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이 조정을 통해서 서로 공평하게 분배를 한다면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보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 저희들 송산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이제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저 군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전체를 여기에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어쨌든 송산초
하여튼 반드시 또 신설되는 쪽으로 네. 좋은 결과가 나왔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증평군이 이제 작지만 좌구산 자연휴양림이라든지 민속체험박물관, 아까 말씀드렸던 부광천 등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콘텐츠 개발하거나 활성화시키는 것도 증평군 발전의 방안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증평군이 생각보다는 그 관광 자원이 좀 풍부한 편입니다. 네. 좀 이렇게 스케일이 크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좀 사람들이 머무르면서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광을 할 때 네. 멀리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한 바퀴 쫙 돌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예,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도 네. 중심으로서 접근성이 좋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조금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 이것이 조금은 이제 우리가 부족하다고 보고요. 또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사실 증평의 정체성 그러면 사람들이 증평 그러면 이름 일면에 뭐 작은 도시 이렇게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증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정서적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로 정체성을 확실하게 재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성산에 있는 추성산성은 백제 시대 때 흙으로 쌓아진 토성입니다. 네.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고요. 여기는 상주에서 보온을 거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예전의 그 간선도로망이었습니다. 네. 동맥 역할을 했던 중심지였고요. 그다음에 그 들노래 축제가 있는 우리 민속체험박물관은 사실 들노래를 테마로 해서 이것을 박물관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증평이 최초입니다. 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모습을 담아서 우리 그 주민들이나 또는 방문객들한테 알려주는 거. 이것은 증평의 정체성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제대로 키워내서 그 민속박물관 주변을 좀 개발도 하고 또 콘텐츠도 넣어서 우리 그 증평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증평 가면 들노래만큼은 확실하게 네. 학습을 하고 올 수 있다. 이런 좋은 테마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되는 이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증평이 참 특이하게도 이 읍에 사단급 그렇죠. 부대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군부대가 군부대가. 또 있죠. 네, 37사단하고 14공수.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큰 자원이자 자산이고 또 저희들한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그런 군부대인데 이 군부대가 여러 가지 축제를 계획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군부대와 함께하는 축제도 관광 자원으로 저희는 쓸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이제는 군부대가 이전에는 저희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군부대에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군부대와 같이 상생하면서 군악 축제랄까 이런 축제도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좀 차별화된 그런 관광 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시네요. 네. 예. 그렇군요. 또 군수님께서 이제 메타버스를 행정에 도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신지요? 이제는 뭐 산업의 트렌드가 그렇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뭐 전통 산업에서 뿌리 산업, 그다음에 이제 최첨단 디지털로 해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제 다가오는 것이 메타버스인데 이 메타버스는 사실 저희들한테 엄청난 변화와 또 아주 경이로운 세상을 접하게 해줄 겁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무엇인가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지금은 일정 공간에 모여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지만 됐었는데 이 메타버스 행정을 도입을 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행정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고 불러내서 그 자리에서 우리 가상의 현실에서 우리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 뭐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이제 워라밸도 굉장히 중요시 되고요. 또 일과 가정, 일과 개인의 생활을 조화롭게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푸는 방법은 메타버스 행정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저희가 일정 의제를 그 마을 주민들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정한 공간을 메타버스 행정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논의를 하고 이 논의된 결과를 시청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제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 뭐 어설프고 좀 낯설기도 할 겁니다. 근데 저희들 핸드폰 지금 보급된 걸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요. 예, 초기에 네. 핸드폰 네. 교육도 받고 이랬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접하듯이 메타버스 행정도 저는 멀지 않은 미래에 그럼요. 반드시 네. 우리가 실생활로 접할 수 네. 있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시간 관계로 제가 참 물어보고 싶은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끝인사 좀 뭐 마무리 지셔야 될 것 같은데 끝인사를 이 정책과 함께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려임금 1,500만 시대를 맞아서 복지 공약 발표하셨는데 네.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게 어떤 건지 하고 끝인사를 한꺼번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증평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주 좋은 요소들이 우리들을 가깝게 만들고 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원이나 보강촌에 반려동물이 같이 다니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혼합이 돼 있고 이래서 일정 공간을 반려동물의 그 파크로 해서 그 공간에 오시면 반려동물과 사람과 반려동물이 일체가 돼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시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별도로 만들 생각이고요. 물론 그것 이외에 반려식물에 대한 또 지금 좀 생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치매 어르신들은 반려식물을 보고서 상당히 이 정신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이런 검증된 네네.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식물도 저희가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을 다 해보면 여기서 언급이 안 됐던 농업 분야에서도 저희들은 디지털을 가미된 스마트 농업을 추구할 생각이고요. 또 우리들이 행정이나 또는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미래 비전을 가져가 준다면 증평은 뭐 충북의 중심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확실하게 갈 것이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고요. 우리 증평이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지역입니다. 그 역사는 짧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네. 증평이 중심이 돼서 생활의 중심권으로 역할을 해왔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60년대부터 인근의 초평, 도안, 사리, 청안, 부기의 사람들은 증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실질적인 군 역할을 해왔던 지역이 우리 증평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은 이미 군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투쟁의 역사를 가져왔고 또 1980년대에는 시를 만들기 위해서 또 똘똘 뭉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의 원동력을 또는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이제 20년 채 안 되는 군이지만 어느 지역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이러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증평군민 여러분, HCN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저 개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증평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뜻이 담겼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행복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과 모든 지혜를 쏟아 부어서 증평 발전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주민 중심의 행복한 증평군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재영 증평군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